과거가 비록 약간 공부벌레만 뽑는 경향이 있어도 이거만큼 공정한 게 없다. 주희 같은 사람도 과거 시험으로 등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광조랑 살인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다 해서 했는데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자기들 그냥 인맥 있는 사람들만 다 패거리 다 해먹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네. 이 사람들이 혈량과를 애당초 할 때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네. 그거를 제도로 확보한 다음에 자기 패거리를 넣겠다라는 예. 이거잖아요. 근데 완전 똑같잖아요, 예.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바로 예. 그거예요. 그게 우리 그 사학계가 제가 맨날 비판하는 것 중에 겉으로는 진보가 어떻고 민족 운운하면서 이 가치가 완전히 저 낡은 시대 봉건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그다음에 그 패거리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조광조 경우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보면 그 당시에 살인의 성향을 사실은 이게 살인이라고 하지만 좀 더 제가 구체화시키면 이게 주자학이에요, 주자학. 주자학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고 이때 주희의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반왕권 이론이에요. 반왕권 이론을 그냥 이게 독서처럼 살짝 이렇게 그 정부에 참여하면서도 살짝 했던 사람이 이제 김종직이라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되 명시적으로 이 반왕권을 관철시키려고 이제 들고 나온 거.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이제 조광조가 그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거는 네. 김종직은 좀 비겁했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으로 사실 이 조광조가 네. 전면에 내세웠죠. 그 중에 이제 보면 저도 이제 한참 있다 의미를 파악했는데 소격서를 격파한다는 거는 단순히 무슨 저 도교의 제사를 격파하는 문제가 아니라 태종이라고 하는 조선의 가장 강한 임금 태종이 바로 이 도교를 믿었거든요. 희한하게. 그 태종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 중종 입장에서는 아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모골이 총멸했을 거예요. 얘가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얘들이 하여튼 이 소위 강한 군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허점을 만들고 다시 그걸로 뒤에 막 그 행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가장 그 정면에서 그 들고 나온 게 조광조이기 때문에 야 이거 참 쉽지 않다 이거.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조광조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런 이유랑 같이 그 이전에 김종직 세력만 하더라도 살인의 어떤 그 윗세대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한국 역사로 치면 거기는 약간 YSDJ 정도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그 운동권이 참여한 그런 걸 맞아요. 여기는 이제 조광조 시대로면 이제 노무현, 문재인, 노무현 시대죠. 그러니까 뭐 기득권 바로 뭐 어쩔래. 예, 정말 이제 힘으로써 뭔가 이제 자기들이 그렇죠.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걸 이제 뚜렷하게 이제 앞세운 그런 시기였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게 저 혈량과라고 하는 그 주관적인 그 제도죠. 그 중국에서 잘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과거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말고 혈량과라고 하는 게 이름은 좋죠. 아주 현인을 그다음 또 뛰어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뽑는다는데 이거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여기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과거 시험으로는 참된 인재를 못 뽑으니까 이제 뭐 천거를 받아서 뽑겠다 뭐 이런 거. 말이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본 게 그 중국 역사학자 중에 이제 리중텐이라고 그분이 이제 중국사 요즘에 연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수나라 당나라 시대를 이제 내면서 뭐 한 달 전에 내면서 수당 전국이라는 편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한나라 때 이제 혈량과를 쓰다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면서 수나라 때 가장 이제 역사적 그 대업이 과거제를 이제 보편화시켰다. 그래서 능력 위주로 이제 이 사족들을 뽑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했다라고 되게 이제 높이 평가를 했는데 조선은 반대로 과거로 잘 뽑고 있다가 이거를 뒤로 오히려 혈량과로 이제 후퇴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대단히 그 살인이라는 게 사실 또 되게 복고적인 그런 좀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있죠. 뭐 주나라 때 굉장히 복고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주나라를 내세우는 것도 제가 이렇게 그 재작년에 이렇게
주의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의도가 불순한 게 진짜 주나라를 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주나라 하원주죠. 그중에서 이제 주나라를 높임으로써 이 임금을 압박하는 논리적 근거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조선에서 딱 보면 이 송시열류들이 뒤에 얘기 나오지만 결코 명나라 사대도 아니에요.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면 명나라 황제를 내세움으로써 조선 임금이나 나나 같은 명나라 황제 신하다 이 자식아.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사대를 내세운 거지. 뭐 진짜 저 뭐죠? 태종이나 세종이 했던 사대, 국익을 위한 사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참 웃긴다 진짜. 근데 이게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이 주희한테 영향받은 게 교묘한.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다음에 또 책 쓰실 때 보완하시면 될 거고. 그 현량과 때 현실적으로 그때 문제가 있었죠. 그 안당. 예. 안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조판서 시절에 조광조가 성균관 있을 때 이제 안당이 이제 그 추천을 해갖고 이제 과감하게 과거 문과 시험 급제하기도 전에도 이제 종육품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상당히 이제 조광조랑 특수관계였는데 안당의 아들 3명이 현량과 합격자가 28명이었는데 그 28명 중에 3명이 안당의 새 아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야 사관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거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화가 될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실록에 나와 있죠.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누가 봐도 이제 인맥잔치 우려했던 그런 게 이제 된 거죠. 사실. 여기서 이제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안당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실 텐데 안당은 희한하게 좌의정 정승이에요. 정승인데 임금 쪽에 붙질 않고 조광조 쪽에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미래 세력이라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왕조 국가에서 사실 죽음을 자초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붙고 자기 아들들 3명 집어넣고 이게 뭐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지금 과거제도 저 뭐죠? 저 사법시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이게 좀 로펌 비슷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진짜 진보라면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참 그 요즘에 이제 세운다는 공공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의대를 추천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민단체 추천으로 시민단체 그 완전히 현랑과 발상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게 우연인지 몰라도 너무나 이상한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량과 논쟁 때 재밌는 게 보면은 후대 이제 이 사대부들의 살인에 의해서 거의 뭐 만고의 역적처럼 취급받는 그 심정 같은 사람이 이제 경고를 합니다. 이게 옛날에 중국에서도 했었는데 해보니까 완전히 그냥 인맥으로 그냥 다 좌우되더라. 그러니까 과거가 비록 약간 공부벌레만 뽑는 경향이 있어도 이거만큼 공정한 게 없다. 주의 같은 사람도 과거 시험으로 등용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조광조랑 살인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됩니다 해서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자기들 그냥 인맥 있는 사람들만 다 패거리 다 해먹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현량과를 애당초 할 때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고 그거를 제도로 확보한 다음에 자기 패거리를 넣겠다라는 이거잖아요. 근데 완전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이 현량과 문제를 처음으로 제가 지적한 게 제가 이 책에 많이 인용을 했지만 에드워드 와그너 하버드대 이제 교수 그분이 이제 이미 1970년대에 이걸 지적을 해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김효사림 조광조 세력이 몰락한 이 결정적 문제는 현량과에서 보여준 이제 내로남불 문제다. 그러니까 명분을 잃으면서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거의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게 우리 그 사학계가 제가 맨날 비판하는 것 중에 겉으로는 진보가 어떻고 민족 운운하면서 이 가치가 완전히 저 낡은 시대 봉건적인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그다음에 그 패거리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 주식님이. 안당은 지금의 누구랑 비교하면 될까요? 뭐 요새 보이잖아요. 그 정승급이니까 이제 총리쯤 한 사람이 그 대깨문 눈치 보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도 그러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대통령을 더 해롭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도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안당이 조광조 편들었다는 거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선 역사를 보면 선조 때도 보면 박순이라는 영의정이 막 계속 율곡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정승이 왜 임금에 저걸 안 하고 아랫사람 눈치를 보나 하는 건데 그만큼 나라의 기강이 이제 그렇죠. 내려앉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우리 유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요거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역사에서 잘못 배운 거예요. 교과서에서 뭐냐면 홍구와 사림의 배경이 우리는 맨날 다르다 그랬어요. 네? 근데 아주 실증적으로 분석하셨죠. 네.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그 훈구와 이제 사림을 분류해서 훈구는 나쁜 놈. 예, 서울에 살고 기득권층이고 기득권이고. 대토지 소유자고 뭐 공신그룹 이거고 지금하고 똑같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사림은 지방의 중소지주에 되게 열심히 공부만 하고 뭐 개혁을 꿈꾸는 그런 젊은 청년 뭐 약간 뭐 그런 이미지로 포장이 돼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가 이미 70년대에 연구를 한 건데 그죠. 예, 혈량과 급제한 사람과 뭐 기묘사림, 소위 이제 조광조 패거리라고 했던 사람들 전수조사를 다 한 거예요. 이분이 가게랑 뭐 출신, 예, 출신이랑 했더니 이 사림들도 보니까 대토지 소유자의 뭐 조광조만 해도 증조 명문도 할아버지가 아니야, 예, 이대 공신, 한양조 씨, 서울 토박이. 엄청난 명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그냥 제가 길게 설명할게 아니라 그냥 딱 강남잡하더라 이건 거예요. 이제 막상 해보니까. 예. 그런데 강남잡하면서 이미지는 되게 자기들이 되게 뭔가 검소하고 이제는 탐하지 않고 그냥 개혁을 바라는 아주 순수한 그냥 아주 뭐랄까 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을 해야 딱 되는 거죠. 조국이네. 그러니까 조국이 조광조 닮은 건 맞네.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때 뭐 비유한 분이 저 누구 열린민주당 누구 의원이었나 헷갈리는데 하여튼 네. 근데 아마 본인은 아마 그 좋은 쪽으로 예, 좋은 쪽으로 해석했겠지만 네. 사실은 그 비유가 아주 틀린 그 비교는 아니었어요. 저도 그때 보면서 야 네가 뭐 알고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확하다. 정확하다. 야 그거 의도한 건 아닌데 딱 적중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잘못 배운 거거든요.